예, 이 시간에는 에릭 버언의 교리 분석, 트랜잭셔널 어널리시스에 관하여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버언은 awareness requires living in the here and now, not in the elsewhere, the past and the future.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여기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것에 필요한 것이지 과거나 미래의 어떤 곳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아주 굉장히 정신분석학적인 토대인 과거를 지향적인 것을 이제 떠나서 now and here, 강점 이론이라든지 기능주 시각을 이제 끌고 들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wareness는 means the capacity to see the coffee pot and hear the words seen in one's own way and not the way one was thought. 인식이라는 것 자체, 알아차림이라는 것 자체는 커피 포트를 볼 수 있고 또 새가 지저귀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새가 지저귀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받은 또는 깨달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새가 지저귀고 커피 포트를 볼 수 있고 새가 지저귀는 걸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깨달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론적 지향을 한번 보게 되게 되면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방법을 이어갑니다. 그 프로이트 정신분석 방법을 이어갔던 에릭슨의 또 영향을 상당히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어린 시절의 경험은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본과 동시에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이트한 사이코테라피스트가 focused on the patient personality, 환자들의 어떤 개인 특성 또는 인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드와 에고 그다음 슈퍼 에고를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 했는데 버는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소셜 트랜잭션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을 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해서 패션트 소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 이것은 대상관계 이론과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심리 사회의 그런 에릭슨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동시에 자유스러운 강조한다는 차원에서는 이제 로저스의 인본주의, 또 의사소통, 언어와 비언어의 의사소통 교류를 강조하고 now and here를 강조한다는 차원에서는 이제 강점 이론, 그 다음에 인지 이론에 있어서는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 볼 수 있는 저 어디에 나오는 게임 같은 그것은 곧 우리 인지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경험 속에 드러나고 있는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것들은 다 게슈탈트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현상학과도 연결되어 있고 인지론의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자기 자신의 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 인지라는 것은 꼭 자아의 완성으로 본다면 실존주의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로저스 인본주의와 실존주의를 연결하는 자율성이 상당히 강조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치료의 목표 자체는 성격, 행동, 이해를 통해서 원만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어 가족 치료에도 상당히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는 인간의 자아는 페어런츠, 아버지의 그러한 자아, 셀프 에고, 그 다음에 어덜트 에고, 그 다음에 차일드 에고가 있다고 보는데, 어덜트 에고라 자체가 이제 합리적 객관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 볼 수 있겠고, 아버지는 강압적이고, 또 명령하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다. 어린애는 감정적으로 유아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애다. 이렇게 자아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자아가 서로 교류되어지는데 이 어달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어린이 관계가 또 어버이 자아를 통하여서 어른 자와 어린 자. 쉽게 말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러한 세 가지 자아가 함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른 자아가 중심으로 되어서 어버이 그 다음에 어린이 이러한 자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는 아주 예상된 교류 상태로서 보완 교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것이 잘 예상되지 못했는 교류는 교차 교류라고 볼 수 있겠고, 이면 교류는 언어 비언어적으로 매시 일치하지 않는 상세한 내용들은 또 후편에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핵심은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리하여서 생활 지향 자체는 자기의 긍정, 타인의 긍정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을 부정하는 이 교차 방법에 따라서 개개인의 생활 지향이 각각 드러난다. 이것을 보았을 때 결국 에릭 번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이 생활 지향에 관련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생활 세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활 세계. 우리가 보통 이제 생활 세계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저 후술에 이제 생활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겠고, 또 일상생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류와 관련되고, 교류는 이 자아와 관련되어 있다. 이 자아가 정상적인 자아가 되어지게 되게 되면은 정상적인 교류가 될 텐데, 그러하지 못했을 때에 어버이나 어린이 자아가 더 강조되어졌을 때는 이것이 교차나 다양한 이면 교류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프로이트의 억압 같은 그런 상황이 여기에서 발생되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치료기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네 가지의 그러한 분석의 이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담자로 하여금 자아 상태의 내용과 기능을 인식할 수 있는 기법으로 혼입형, 자아와 타인의 그러한 내용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베타행에는 세 가지 자아가 있는데, 아까 했죠. 아버지 자아와 그 다음 어덜트, 그 다음에 자녀 자아가 있는데, 한두 가지는 사용되어지고 한두 가지는 억압되어 있는 그런 베타행이 있겠고, 손상을 받은 그러한 자아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이한 경계선에 지나치게 자유로운 그런 자아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현재 자아에서 타인의 어떤 그러한 감정이 또는 희망이나 욕구가 들어왔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의 욕구가 형성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한 혼입형이나 또 베타형이나 손상이나 해이한 경계선에 있는 이것을 뭐 해야 되느냐? 치료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구조 분석의 핵심적인 것이고, 번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 자체 정상적인 자아로 발달되지 못한 내용들이 혼입, 베타, 그 다음에 손상, 해이한 경계선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내면의 세계 자체에 있어서 어떻게 아까 했던 아버지, 그 다음에 어른, 페어런츠, 부모, 페어런츠, 어덜트, 차일드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 속에서 서로 어떻게 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정상 보완, 교차, 그 다음에 이면적인 그런 교류가 드러난다. 그 이면 교류나 교차 교류 같은 잘못된 교류를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교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에릭 번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 개인물 분석하고 각본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 개인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대인관계에서 반복된 나쁜 습관을 이제 나쁜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게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나쁜 습관이나 나쁜 습관은 나쁜 환경이나 자기한테 불리한 환경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감정 또는 동기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 생활 습관 자체가 하나의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차원에서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치료해야 된다 보는 거죠. 각본 분석이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스크립트, 하나의 각본을 가지고 설명하여서 그 잘못된 그런 생활 습관이나 또는 억압된 감정 자체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자행들은 부모, 어른, 어덜트, 페어런스, 차일드가 있는데, 그러한 사고나 감정,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 우리가 보통 치료를 할 때 심리 치료나 일반적인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결국은 사고, 감정, 행동이잖아요. 뭐 여기서 이제 영성이라든지 뭐 어떤 지정이 행동 영성, 결국은 나중에 종속 변수는 다 대부분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현실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성인자를 중심으로, 어덜트 중심으로 페어런츠나 아동자의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구조 분석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보게 되면은 혼입하는 거, 부모자가 너무나 강요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몸 해야 된다. 이것은 보통 프로이트의 슈퍼 에고에 해당되는 것이죠. 몸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갈등이나 강박관념을 드러낼 수가 있고 성인자하고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현실적인 적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측면은 상당히 강조되고 사회 적응도 상당히 잘하지만 그래도 사회 적응을 잘해야 된다는 감정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심은 성인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동은 아주 유치하고 의존적이고 자기애적인 그러한 혼입이다. 배타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에너지 흐름이 집중되어져서 전체가 폐쇄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성인이나 아동의 그런 자아를 부모의 자아가 성인 아동을 배제한다든지 성인 자아가 부모 아동의 자아 또 아동 자아가 부모 성인 자를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손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아 상태 중에서 어느 것이 완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으로 비합리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이 나타나는데 어린이 자아에서도 어린이 자아일 때는 많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손상을. 그것이 많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해이형 경계선 같은 경우에서도 자아 상태의 에너지 흐름이 지나치게 자유로운 경우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치료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류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사람을 상대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루만져 주고 이 어루만 스트로크를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교차 교류라는 것 자체는 상대를 무시한다든지 욕구가 좌절된다든지 오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교류의 문제에 대한 교류다. 그 다음에 저희 교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언어와 비언어적인 메시지, 이중적인 메시지를 줌으로써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어서 이제 많이 등장되고 있는 것 자체가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게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념 규정했느냐면은 game is the compromise라고 하는 그런 개념. game is the compromise between the intimacy and 그 다음에 keeping intimacy away라고 하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 번이 썼는 그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다시 말해서 게임이라는 것 자체는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친밀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러죠. 일반적으로 게임이라는 것 자체는 친밀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목적은 뭡니까? 친밀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친밀함과 친밀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의 타협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어루만짐 스트로크라고 어루만짐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 당사자는 주로 가해자냐 희생자냐 구원자의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여서 대부분 희생자 같은 경우는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할 때에 라켓이라는 그러한 라켓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비합리적인 신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지 이론에 앨리스라든지 백 같은 경우에 드러나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잖아요.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라켓이다. 내 의사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감정이다. 조작적이고 파괴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감정이 곧 라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임을 중단하고 게임을 중단한다는 자체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밀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진실한 친밀감을 가지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그 다음에 대화와 그 다음에 사고 자체를 구조화시키는 것 자체가 치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 분석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 게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친밀하지 않는 것을 친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친밀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 자체는 쉽게 말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회피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 자체가 친밀하지 않는 것이고 또 어떤 절망이라든지 우리가 분노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곧 게임을 하게 되어지는 게임의 어떤 내용들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밀감과 온화함과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연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곧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게임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지려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각본이라는 게 스크립트 어널리시스에 보면은 이것은 어떤 대본, 그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어떻게 느꼈느냐.
분노를 지금까지 내가 잘못해서 지금 현재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글을 쓰면서 내가 상대방한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여서 그러한 내용을 고치도록 하고 또 내가 이랬을 때는 왜 절망하고 좌절했는가? 그 절망과 좌절했던 그 내용 자체를 이제 분석하고 다시 말을 바꾸어서 다시 게임을 새로운 적응하고 친밀감 있는 그런 게임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각본 분석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부모의 명령도 이제 부드러운 명령으로 느껴지고 윤영의 결단 자체와 성공의 실패에 대한 태도 각각의 이제 각본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사람을 치료해 내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치료 기법은 이제 빈의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빈의자 기법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게스탈트 치료 방법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상대에 가서 이야기가 대화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현상학적 방법으로. 그래야 해서 감정이나 아니면은 신체의 어떤 변화라든지 사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 전반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언급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는 방법이 게스탈트의 빈의자 기법이잖아요. 가족을 또 모델링 한다든지. 어찌되었던 이러한 번의 치료 방법은 먼저 계약을 하고 구조 분석을 하고 교류 분석을 하고 게임을 하고 각본화해서 마지막은 재결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재결단 방법 자체는 인간의 의지와 인지 구조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아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율적인 그런 인간으로 이렇게 보아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